또래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정유정의 사이코패스 지수가 연쇄살인범 강호순보다 높았습니다. 사이코패스 판정이 심신미약처럼 정 씨에게 유리할까요? 40점 만점인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일반인은 보통 15점 안팎을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선 25점 이상일 때 사이코패스로 보는데 정유정은 28점이 나왔습니다. 연쇄살인범 유영철은 38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수는 29점, 강호수는 27점이었습니다. 정서적인 반응이 영 정상이 아니거든요. 공포 반응도 안 보이고 불안한 것 같지도 않고 잘못했다고 하면서 유치장 안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이러기가 쉽지 않죠.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는 범행 동기와 범죄 유형을 밝혀 재범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로 쓰입니다. 하지만 일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법원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는데 지금 유무죄 판단하고 심신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판단하고요?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감독의 대상자로 삼는다거나 보호관찰을 추가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지금 초기 단계부터 활용을 하는 거지. 부산에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23살 정유정. 은둔형 외톨이 생활 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고교 졸업 후 5년 동안 사실상 은둔형 외톨이로 생활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할아버지와 단 둘이 살면서 생계도 할아버지가 책임져왔고 직업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외부와의 접촉이나 활동도 거의 없는 은둔형 외톨이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고립 청년은 53만 8천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은둔형 외톨이를 모두 예비 범죄자로 봐서는 안 된다면서도 이번 정유정 사건을 철저하게 분석해 왜 정 씨가 은둔 상태에서 살인 충동을 느꼈는지, 어떻게 계획살인이라는 실제 행위까지 이어졌는지 자세하게 조사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별다른 직업을 갖지 못한 채 집에만 머무른 걸로 전해진 정유정. 전문가들은 우선 5년여의 행적을 면밀하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냥 단순히 하루 이틀에 살인을 찾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쭉 찾아왔고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성을 쌓았는지를 찾고 범죄자 심리 분석을 전담해온 한 전직 경찰 간부도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보고 실제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는 정유정의 진술은 100% 거짓말에 가깝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인의 상식에서도 완전히 벗어난 이런 류의 살인을 경험칙상 무동기 범죄로 볼 수 없기에 정유정이 숨기고 있는 내면의 동기를 밝혀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범행 이후 피해자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낙동강변해버려 실종 상태로 꾸미려고 하는 등 서툰 범행 은폐 시도는 사회로부터의 단절로 봐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온 지금 동네 CCTV에 다 지금 장면이 잡혀있고 심지어 택시까지 탔잖아요. 택시에는 블랙박스가 있는데 사회적 경험이 굉장히 결핍되다 보니까 다양한 사회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진 것 같아요. 일각에서 제기된 피해자 신분 탈취 목적이 아니냐는 분석은 현재로서는 섣부르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신분 탈취가 되려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얼굴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체 조건이. 그런 걸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신분 탈취라는 건 전문가들은 정유정을 철저히 파고들어야 새로운 유형의 살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SBS 김영래입니다. 23살 정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평소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과외 앱으로 물색한 피해자 집에 학생인 척 교복을 입고 찾아가는 치밀함과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잔혹성까지 보였습니다. 살인 충동 혹시 언제부터 느끼신 걸까요?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 성향을 의심합니다. 사이코패스들은 좀 자기 과잉으로 과대 망상적 사고를 하거든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살인을 꿈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대목이 의심이 되긴 해요. 경찰은 정유정을 상대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유정은 경찰의 사이코패스 검사 결과 정상인의 범주에는 들지 못하는 비정상적 특이 성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년 동안 뚜렷한 직업이나 외부와의 교류 없이 가족과 단둘이 살았다는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범죄라는 이름을 붙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은둔형 외톨이는 사람과의 만남을 두려워하는 동시에 스스로에게 책임을 돌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유정의 대범한 범행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자기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까봐 무섭고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더 안 좋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숨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검찰은 정유정에 대한 구속기한이 끝나는 오는 11일까지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면 구속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한다는 계획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또래야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체포된 정유정. 이 정유정이 살해 동기에 대한 진술이 좀 바뀐다고 합니다. 살인을 해보고 싶었다. 이게 이제 최근 자백한 내용인데 이거 말고 다른 동기가 숨겨져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구심도 좀 드는 상황이고요. 이 사건 수사 어디까지 와 있는지 더 알아보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은 역대 이런 강력사건 범죄자들이 왜 그랬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동기를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제일 충격적인 게 저는 이 정유정 사건이었거든요. 호기심이 들어서 한번 해보고 싶었다. 방송과 책을 보다가 뭐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건데 검찰은 지금 이 진술도 거짓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죽이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겠죠. 뭐 고의범이니까요. 네, 뭐 당연히 우발적 살인도 아니고. 계획도 했고 그러니까 뭐 그 말이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사람이 말을 겉으로 할 때 하고 그 내면에 뭐 어떤 다른 동기를 이제 가지고 사실 겉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우니까 숨겨뒀다가 자기 혼자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경우에 지금 그 기저에 깔린 뭐 정말 숨겨진 동기가 뭐냐 이거를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느 정도 신뢰하세요? 그 정유정 그 얘기? 아마도 TV나 영화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서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그 얘기. 그게 이제 아주 흡사한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그래요? 그게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입니다. 예, 몇 년 네, 그것도 결국은 이제 살인이 해보고 싶어서 결국은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뭐 속에 있던 동기는 결국 그것도 고어물을 보고서는 살인을 저질렀는데 예.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고어물이 한니발이라고 뭐 지금 방송에 얘기하긴 좀 그런데 잔혹한 장면이 무지하게 많이 나오는 이제 유명하죠. 영상에 그런 심취해서 저지른 범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인천 초등생 살인 사건의 주인공처럼 정유정도 비슷한 프로파일이라면 네. 그렇다면 이들이 생각하는 어떤 세계관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유정은 나름대로 뭐 자기가 느낀 바를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교수님 초기에 이 사건 보도됐을 때 정유정 잡혔을 때 그 얘기를 하셨던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신분 탈취 목적일 수가 있다. 이 정유정의 범행 동기가.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일종의 뭐 가설인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했느냐. 사실은 이 정유정의 어떤 성장 과정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어린 시절에 부모와 헤어져서 학교를 다니긴 했으나 상당히 부적응 상태로 고등학교 졸업까지는 굉장히 얌전하게 내성적으로 이제 졸업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5년 동안 물론 뭐 그 사이에 3년 동안 코로나 격리 시간이 있었지만 어쨌든 5년 동안 사회적인 관계가 전혀 없어요. 휴대폰에 지금 전화하는 뭐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기는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5년 동안 뭘 하고 지냈을까? 그게 결국은 사이버 공간 속에서 용인되는 여러 가지 행동을 실제 오프라인에서 세상에서도 그대로 용인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뭐 쉽게 얘기하자면 착각이고 어렵게 얘기하자면 뭐 망상의 세계에서 판타지 속에서 산 사람의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런 네. 와중에 이제 범죄물을 열심히 이제 심취했던 것도 한 가지 이유고 만약에 그렇게 됐다면 결국은 이제 이 사람이 그럼 사이버 공간 속에서 제일 이제 높이 평가받는 게 뭐냐를 네. 생각을 했을 때 아하. 오프라인에서
공간에서는 뭐 여러 가지 직업이 네. 뭐 훌륭한 인텔리 같으면은 이제 존경을 받겠지만 사이버 공간 속에서는 일단 클릭 수가 많은 인기 있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기본적인 이제 희망 사항은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버는 건데 과외 앱에 그래서 등장을 하는 건데 거기서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명문대를 나온 본인과 비슷한 그렇겠죠. 입장인 사람일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곳은 사실은 아이디만 있으면 모든 뭐 의식주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 배달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고 싶었던 게 뭘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 이제 피해자의 신분보다 더 강력하게 선망을 가질 만한 것은 없다. 이런 판단을 했던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유정에 대해서 최근에 경찰이 사이코패스 검사를 진행했고 실제로 정상인의 범주를 넘어섰다는 진단이 일부 네, 나왔다는 네, 보도가 네. 있었는데 네. 이 사이코패스 검사요. 이 수사기관 이거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게 살해 동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제 뭐 이 사이코패스들은 일단은 뭐 진실보다 거짓말을 훨씬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진술의 신빙성이나 지금 본인이 주장하는 동기와 배후에 뭐 또 다른 동기가 있는지 여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 그러면 지금 그 진술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판단에 있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무지하게 중요한데 그럼에 있어서 뭐 외국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에서 지금 이 검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시행을 해보면 지금 문제는 결과적으로 일단은 일반인들의 수준은 넘어섰다. 이 사이코패스 검사는 정상 비정상을 가리는 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일정한 수준 이상을 넘어서면 사이코패스적인 특징이 분명하다 네. 정도만 나올 뿐 사실은 뭐 비정상이다라는 얘기도 정확한 얘기는 아니고요. 일단은 이제 어떤 판단 기준이 6점이라는 기준을 사용하고 그리고 네. 높은 경우에는 25점이라는 기준을 사용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25점을 훌쩍 넘는 경우에는 이제 사이코패스가 맞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정유정의 경우에는 일반인들의 이제 어떤 한계인 6점은 넘어서는 것 같고 25점은 안 되는 것 같고 아, 그래요? 그런데 이제 일반 범죄자들보다는 한 평균 수준보다는 좀 높은 정도의 점수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 문제는 전과가 없으면요. 이 체크리스트는 점수가 25점을 넘기 어려워요. 근데 이제 그래요? 정유정의 경우에는 집안에서 도대체 두문불출한 자니까 어떻게 범죄를 저지릅니까? 그 안에서. 전과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과가 없다 보니까 지금 25점엔 도달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 그거 감안하면 굉장히 높게 나온 거네요. 그러면 품성만 가지고도 점수가 6점 이상 나오는 건 꽤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이게 사이코패스 검사 방법이요. 지금 보니까 뭐 40점 만점에 뭐 25점, 네, 6점 맞아요.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네. 우리가 뭐 이렇게 체크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뭐 이거는- 매우 좋음 이런 거 체크하는 거로 그거하고는 하는 거예요? 완전 다른 거고요. 네. 이제 평가를 하는 걸 훈련을 받은 전문가만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리고는 일반인들에게 알려져 있는 것은 채점 프로토콜, 채점하는 요령이 아니고 네. 껍데기에 뭐 형용사 리스트 정도는 온라인에도 떠 있습니다. 형용사 근데 리스트요? 네, 그러니까 성격적인 면을 이제 네. 시사하는 형용사 리스트. 예를 들자면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게 있다고 쳐봅시다. 네. 그건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수사 기록에서 다 객관적인 증거들을 다 확인하지 않으면 알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사 기록이나 뭐 객관적인 기록, 뭐 학교생활 기록부, 뭐 이런 모든 그런 이제 의료 기록까지 다 그걸 놓고 전문가들이 판정을 하는 거죠. 아, 판정을 거기서 네. 예를 들어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한다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제가 체크했다고 해도 소용없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그럼 이거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네. 아니라 말씀이시군요. 어차피 자기 보고식이 아닙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성들은 뭐가 있어요? 저 보도 보니까 이 정유정 같은 경우에는 뭐 유치장 있으면서도 밥도 잘 사료새끼 먹고. 잘 먹고 잠도 잘 자고 전혀 심리적인 동요가 없어 보여서 그것도 사이코패스의 특성 중에 하나다라고 수사기관에 본다는 보도를 제가 봤는데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게 이제 일반인들은 희노애락을 느끼기 때문에 네. 뭐 좀 이렇게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진행하시다 보면 격한 감정을 많이 표현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까? 네, 저는 가능하면 물 흐르는 듯한 이 맑은 호수와 같은 심성을 유지하라고 네, 노력합니다. 그런 것도 네. 정서적인 겁니다. 근데 이분들은 그런 이제 희노애락이 일반인들과는 달리 네. 전혀 이 어떻게 보면은 뭐
범죄를 저지르고도 공포심이나 당황이나 이런 것들 전혀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장 안에서 전혀 불안하지 않은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네. 지금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을 앞두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마음이 편하게 그러게요. 깊은 잠을 잘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사이코패스들은 그런 희노애락 자체를 잘 느끼지를 못해가지고 그게 결국에는 피해자에 대한 공감도 떨어지고 예. 본인이 한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없어지고 그게 다 관련이 있는 메커니즘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로 아마 수사관들이 이제 프로파일러들이 이 사람의 심성을 평가를 했는데 일반인들과는 다르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그 교수님은 이 분야 전문가시잖아요. 네. 그럼 앞서 말씀하셨던 그 체크리스트 같은 거 안 하더라도 교수님 같은 분이 예를 들면 정유정이나 뭐 그런 유주의 사람들 만나서 면담해 보면 판단하실 수 있나요? 딱 보고 이 사람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체크리스트의 리스트가 머릿속에 있죠. 아, 기본적으로? 예, 그렇죠. 네. 그러고는 이제 채점 훈련 같은 걸 받았으니까 네. 이런 이제 어떤 사실과는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체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네. 판단을 하죠. 네. 혹시 이게 뭐 사이코패스로 판정이 되면 네. 이게 예를 들면 재판 과정에서 좀 유리한 게 있나요? 피고인한테 예를 들면 뭐 심신미약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그걸 걱정하시는데 네. 지금 유무죄 판단하고 심신미약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판단하고요? 네. 그럼 사이코패스 같은 성격적인 요인을 왜 평가하느냐? 네. 결국은 범의 의도를 제대로 판단을 하려면 이 사람의 심성이 도대체 얼마나 악질적인가 네. 하는 거를 이제 어떻게 해서든 평가를 해내야 되는데 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니까 사실은 피고인에게 물어봐서는 알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이것은 지금 전자감독 이제 부착 전에도 이 검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 사람의 심성을 평가해서 네. 지금 이렇게 그 사이코패스적 특징이 있는 품성이라면 일단은 뭐 징역형을 살고 나오더라도 재범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전자감독의 대상자로 삼는다거나 보호관찰을 추가한다거나 이러기 위해서 지금 그 초기 단계부터 활용을 하는 거지 지금 이게 무슨 심신미약이나 또는 유무죄를 가리는데 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일종의 성향이나 성격적인 측면이라면 좀 타고나는 건가요? 일부는 타고난다고 알려져 있고요. 서구 네. 사회에서는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네. 갖고 태어난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어린 시절에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느냐도 네.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이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범죄 범죄자가 성향도 높다. 되느냐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이제 문제를 외연화하는 사람들은 폭력이나 이런 데 연루될 개연성이 높은데 예. 문제는 외연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적 계층에 있을 시 그리고는 학력이 굉장히 높고 지능이 뛰어날 시 자신의 품성은 뭐 정상적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 정상적이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고 예. 품성은 나쁘지만 문제는 그거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우회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면 예. 전과는 생기지 않겠죠. 예. 요거는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 정유정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니까 정유정의 동창생이었다는 사람이 쓴 글들이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거기 보면은 정유정의 학창시절 소개하면서 어려서도 사람들과 못 어울리고 이상했다. 내성적이었다. 사회성이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이 주로 올라오는 것 같던데 이런 성향들이 사이코패스 성향과 좀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어휘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사회성이 떨어진다고 꼭 내성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내성적인 사람도 뭐 필요하다면 주변 사람하고 잘 의사소통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사회성은 떨어진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 사회성이 떨어지는 연유가 기본적으로 careless, unemotional 이렇게 표현하는데 예. 굉장히 비정서적이고 좀 냉혈한 같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들하고 신뢰로운 관계를 맺기가 일단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하고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쉽게 관계를 맺기는 그렇게 뭐 용이하지 않았을 겁니다. 네. 네. 지금 보니까 이런 문자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시는 문자의 내용들 중에서 사이코패스 미리 알아보고 조심하는 게 가능해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가능하지는 않죠. 그러나 네. 피해자는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뭐 직장의 상사가 네. 내가 노력해서 만든 성과를 다 편취한다거나 네. 전부 독점한다거나 그리고는 뭐 가족 중에 누군가가 나를 계속 폭행을 하고 못 살게 군다거나 이러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냉혈한인지 피해자는 알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은 피해야 되는 거고요. 할 수 네. 있다면 뭐 폭행을 당했다. 그럼 무조건 신고하셔야죠. 예. 계속될 겁니다 아마.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금 이게 과외 앱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예, 이거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과외 앱을 무서워서 못 쓰겠다. 뭐 이런 반응도 있다고 하고 지금 중개 앱을 탈퇴한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데 네. 이거 좀 안정장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중개 앱 같은 저는 이게 플랫폼은. 이제 제일 큰 핵심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네. 이제 사실은 포털에서 그러면 신원 확인을 하는 책임을 예. 이제는 져야 되지 않느냐. 결국은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는 포털들인데 본인 이제 회사의 상업적인 행위를 하는 유저들의 안전도 이제는 포털에서 책임지는 시대가 돼야 되지 않느냐. 물론 뭐 아직 입법이 돼 있는 건 아니지만 해외의 경우에는 사실 입법을 하는 와중에 있고 뭐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런 판례들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들도 앞으로는 유저들의 어떤 신원 확인 절차 목적에 따라서 포털의 목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